CS 개론 챕터 1 서비스 프로세스와 고객 만족 관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같은 경우에 항상 우리가 의욕이 뿜뿜할 때 이 챕터를 보통 많이들 들어오시거든요. 자, 이러면 이 시대별부터 먼저 CS 고객 만족 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 각 시대별로 고객 만족 개념을 연관 있는 것끼리 연결지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의 고객 만족 개념을 이제 보고 이거는 80년대다, 90년대다 이거를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크게 4가지 시대별로 나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우선 70년대, 80년대 요 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70년대에서는 여러분 아리까리 할 때는 일단 가장 확실한 단어부터 외우시는 게 좋아요. 딱 보시면 70년대는 JD 보이죠? JD란 단어. 그럼 일단 JD 하면 70이에요. 그리고 1980년대 하면 여기 보실 때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일본 도요타 나오면 뭐다? 80년대다. 요렇게 먼저 핵심적인 거 먼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70년, 80년대에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제 70년대 보면 과정이나 경험 전체에 대한 평가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80년대는 뭐 흥미, 기쁨 이런 정서적인 요인들이 조금 더 들어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로 넘어가서는 90년대가 일단은 비율상으로는 제일 많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위주로 우리가 외우자? 아리까리 할 때는 확실한 거. 자, 여기 보면 LG 보이시죠? 자, LG 나오면 언제예요? 90년대입니다. 우리나라 성장기. 자, 이것도 사실 그 함정에 많이 나와요. LG에서 가장 먼저 고객 가치 창조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삼성, KT, 철도청 이 단어로 혼선을 주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제일 처음은 누구라고요? LG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다가 제가 다 써놨죠. 삼성은 LG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KT, 철도청 순이에요. 이거 순서 말하는 내용은 안 나오니까 일단 LG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기업과 공공기관에 CS 도입을 본격화했다라거나 또는 뭐 CS 경영팀이 신설이 됐거나 또 고객 관계관리 AS 도입 이런 것들 다 언제 했다? 90년대 때 들어왔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감동 경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동 경영으로 들어가서 요 부분에서는 이제 요게 또 포인트예요. 업종 불문하고 CS 경영을 도입을 했다. 그리고 LTV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요런 단어 나오면 2000년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매 과정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로 왔습니다. 전체 과정 중에 구매 과정 MOT로 왔고요. 이 MOT는 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방향은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서비스 시작 들어와서 1, 2, 3, 4 이렇게 접점들을 다 하고 나면 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접점들을 카페로 예시를 들어봤고 요런 접점이 있어요. 우리가 카페 가면 일단 직원들하고 인사하고 주문하고 대기가 좀 있고 그다음 마신 다음에 이제 테이블 정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MOT라고 합니다. 자, MOT 하면요. 이것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라서 이거는 정말 집중하셔서 외우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MOT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스페인 투 영어인 모멘토 델라 베르닷이라고 합니다. MOT와 관련 없는 용어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모멘토 델라 베르닷은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 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시면 돼요. 스페인에서 왜 투어할 때 보면 막 투우사가 요리조리 잘 피하다가 한 번 못 피해서 빵 하고 받으면 굉장히 큰 부상을 입죠. 그래서 이 서비스도 매 순간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실의 순간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는 리처드 노먼이 해당 이론을 처음 만들었어요. 누구? 리처드 노먼. MOT 하면 모멘토 델라 베르닷 리처드 노먼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것을 경영에다가 도입한 사람은 또 달라요. 누구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양 칼슨이다. 자, 다시 정리. 만든 사람은 누구다? 리처드 노먼. 이걸 경영에 도입한 사람은 누구다? 스칸디나비아의 양 칼슨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양 칼슨은 서비스의 접점에서 그 인상이나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1회 15초이다 라고 해요. 이 시간 또 기억해 주세요. 1회 몇 초? 15초. 자, 고객 입장에서 서비스를 처음 접하는 순간부터 마무리될 때까지를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간접적으로 만나는 모든 순간이에요. 직접적으로 만나는 순간만 표현한다? 아니죠. 간접적으로 만나는 순간만 표현한다? 아니죠. 직접, 간접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계량적으로 평가가 어렵다. 그쵸? 항상 사람이 평가하니까 계량 평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왼쪽에는 플러스 만족했다는 예시들, 이거는 표준적인 거, 뭐 또이또이, 오른쪽은 마이너스로 요인을 일으키는 뭐 상황들을 적습니다. 그래서 MOT 차트는 이렇게 세 개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이 MOT는 여기도 제가 적어놨는데 회사의 입장이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과정을 그리는 거예요. 고객의 입장에서 걸어가 보고 동선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물건을 구매 후 직접 사용하는 거는 MOT에 넣지 않아요. 네, 직접 사용하는 거. 우리가 노트북을 샀어요. 이거 직접 사용하는 순간에 MOT로 넣지 않습니다. 이거 조금 함정에 빠지기 쉬우니까 조금만 이 부분만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다 왔죠. 구매 후 과정. 구매를 한 다음에는 이제 피쉬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뭔가 안 좋은 게 있다면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을 하는 과정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거를 한눈에 보기 쉽게 도식한 거예요. 이게 바로 피쉬본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생선, 우리 생선은 대가리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요게 문제점. 대가리, 머리를 할게요, 여러분. 머리 대가리. 요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가시 부분의 주원인과 뻗어나온 가시의 부원인이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보통 대표적인 주원인은 이렇게 6가지가 돼요. 사람, 과정, 장비, 환경, 자원, 운영. 여기서 세부 부원인은 이런 식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피쉬본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네, 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원인과 문제점에서는 그러니까 원인과 문제점은 이 피쉬본 다이어그램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서비스 업체 문제점의 근본 원인을 발견해서 좀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피쉬본이 만들어졌어요. 누가 개발했을까요? 바로 일본의 카오루 이시카와가 개발했습니다. 요거 외우기 좀 쉽게 말씀드리면 피쉬본이죠. 뼈, 이시카와. 저는 이 이쑤시개, 뼈로 이쑤시개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좀 외워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브레인 라이팅 기법과 마인드맵 기법이 혼합된 거예요. 브레인 라이팅 기법은 브레인스토밍이랑 좀 차이를 주자면, 브레인스토밍은 서로 모여서 아이디어를 막 쏟아내는 거죠. 브레인 라이팅은 비슷한데, 라이팅, 이 쓰는 거잖아요. 쓰다.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를 종이에 써서 서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뭔가 말의 힘이나 직급이 낮아도 편하게 의견을 좀 제안을 할 수가 있죠. 마인드맵 기법은 여기에 제가 더 알기 팁에 써놨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피쉬본 다이어그램은 특성 요인 분석 기법 또는 인과관계 도표라고도 또 표현을 합니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관계 도표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 그리고 여기 원인을 파악하는 요소들 6가지도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6가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요거 암기 팁 여기다가 적어놨으니까 꼭 화면 멈추셔서 암기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CS 개론의 챕터 2 고객 만족 이론과 경영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만족에 관한 학자들의 정의에 대한 질문들은 예전부터 늘 꾸준히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통으로 내가 다 기억해야 한다. 다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건 제가 말로 막 다 설명을 하기보다는 읽으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암기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에 대해서 정의를 이 학자분들마다 키포인트로 정의하는 내용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읽으면 결국은 비슷한 내용일 수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정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웨스트브로카, 뉴먼, 앤더스, 햄펠 이렇게 학자들 순으로 이 정의를 옆에 있는 걸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 왼쪽에 보시면 제가 암기 팁을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 좀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암기 팁 요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암기에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웨스트브룩과 뉴먼 같은 경우는 끝자리 룩먼 여기 되어 있죠. 여기는 결과에 좀 초점을 많이 둡니다. 결과. 앤더슨 나오면 뭐다? 앤더슨 나오면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포인트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앤더슨 과정, 쓴 과정. 아, 과정 되게 쓰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좋죠. 햄펠. 이거는 이제 기대 일치. 요 단어 있으면 햄펠이에요. 그래서 펠 기대 일치, 헐 기대 일치. 네, 여러분 좀 오그라들어도 우리가 외우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밀러. 밀러 하면 포인트는 기대 수준과 성과 수준 요 2개가 나옵니다. 요 2개가 나오기 때문에 밀러의 러 성과 수준, 너 성과 수준 이렇게. 굿맨 하면 일단 재구매. 예. 네. 여기 맨 재구매. 맨날 재구매해. 쟤는 맨날 재구매해. 이렇게. 네, 이번에는 미국 노드스트롬 백화점 사례를 저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노드스트롬 백화점 아시나요? 네, 여기 한번 지금 수업 듣기 전에
핸드폰으로 잠깐 살짝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백화점을 떠오르시면서 매장의 분위기를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여기는 특별한 경영 방식이 좀 있어요. 흔치 않은 경영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의 사례가 참 시험에 잘 나옵니다. 노드스트롬의 경영 방식에 우리가 경영 철학과 그다음에 역피라미드 조직에 대한 특징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고객에 대한 어떤 만족 경영의 인재 정책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경영 철학은 이제 고객 봉사주의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4대째 이호는 가족 경영입니다. 자, 이런 것도 항목으로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가 가족 경영이 아니다. 이러면 틀린 거겠죠? 여기 가족 경영이에요. 그다음에 역피라미드 조직입니다. 요건 별표. 네, 여기에서 권한 부여가 역피라미드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데 여러분 피라미드 여기 조직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보통 누가 이제 가장 높게 있어요. 보통 CEO 분들이시죠. 근데 보면 바뀌어 있어요. 경영진이 제일 아래, 지점장, 매장 관리자, 일반 직원, 판매자, 그 다음에 고객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역피라미드가 되어 있고 고객이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이 직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과 한번 상의해 볼게요. 이런 말 들을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반품도 매장 홍보증 정도 생각한다. 물론 손해가 나고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고객도 있겠지만 이거 자체를 홍보로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재 정책 안에서 이런 종업원의 채용과 내부 승진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는 학력이나 경력보다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마인드 부분들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어떤 영입이 아니라 보통은 내부 안에서 올라가는 구조로 보통 합니다. 열심히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내 상사라고 오면 좀 힘 빠질 수 있겠다. 이런 걸 고려를 한 거죠. 그래서 노드스트롬의 사업 모집 공고 이렇게 광고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이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좀 봐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권한과 동기부여 이것도 별표 그리고 옆에 더 알기 팁 이것도 별표예요. 노드스트롬의 왼쪽 더 알기부터 저 이거는 한번 가볼게요. 현장 배회 경영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MBWA 이거 알파벳 다 외우세요. MBWA 약어죠. 여기서는 이제 사면주의라고 해서 현장에서 현물을 보고 현상을 파악하는 이거를 바탕으로 보면 이제 경영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종업원이나 고객과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뭐 불편한 거 없냐 또는 직접 매장 가서 판매한 직원하고 고객들 반응이 어떠냐 어떻게 말했을 때 그런 반응이 오냐 이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이제 느끼고 경영한다. 이걸 현장 배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건 이제 별표 3개예요. 이거 무조건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역시 우리가 공부할 때 뭐부터? 표부터. 앞에 표 헤드부터 외부 고객보단 내부 고객을 섬겨라. 우리 앞에 배웠잖아요. 네, 선 내부 고객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 즉 직원이에요. 모든 규칙과 규정은 없애라.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종업원, 그러니까 일한 만큼 주는 거죠. 취업업 굉장히 해주고 지주제도, 동기부여, 최고 판매상. 그러면 하나씩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굉장히 줬다 그랬죠. 그래서 현장 배회 경영을 실시하는 거. 요거 밑줄. 그 다음에 모든 규칙과 규정을 없애라는 것은 뭐냐면 직원들한테 그냥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뭐 규칙과 뭐 회사 규정이 이러니까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너가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이게 뭐 할인해 줘야 되거나 또는 반품해줘야 될 것 같으면 해줘라. 이제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포상제도부터 뭐 여러 가지 결정 권한, 커미션 굉장히 잘 주고요. 지주제도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와요. 은퇴연금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근속 퇴직자한테는 100만 달러, 100만 달러 연금 지급. 그다음에 인센티브 이거는 여러분 눈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최고 판매 사원을 이제 뽑아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신용카드 같은 것도 33%나 할인되는 누구 거? 우리 매장 제품. 네, 이런 카드 같은 것도 좀 지급을 해주더라.